예, 안녕하십니까. 금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정현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 3월 1일인데요. 3월 달에 종목이 어떤 종목이 움직일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야인시대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요겁니다. 이게 보시면 저 PR주 12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2월 달에 수익을 내신 분들은 거의가 저 PBR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PBR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나 제약주, 바이오주, 그 다음 음식료 업종들, 그 다음은 화장품 업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2월 달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게 나와 있는 저 PBR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OCI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 중에서 저 PBR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마 제 판단으로서 많이 수익이 나신 분들은 80% 수익 나신 분도 계시고요. 적게는 3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많이 상승한 종목은 한 달 동안에 100% 올라간 종목도 많습니다. 저 PBR주 중에서 저는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3월 달도 저는 저 PBR주가 저는 움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전체적인 시장을 제가 놓고 보면 제약 바이오주는 거의가 좀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부 종목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상승할 수 있으나 화장품주도 저는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마무리가 되었다. 제약주, 바이오주, 음식료 업종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오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요. 지금은 기업의 이런 이익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전부 다 이런 낮은 PBR 종목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저 PBR주는 어느 정도 실적이 저점을 형성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바닥을 쳤다고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은 그러면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내수주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예전에 주식이라는 것은 역사이기 때문에요. 최근에 2013년도나 2014년도에 PBR이 낮은 종목이 바닥을 찍고 돌아섰을 때는 어떻게 돌아섰는가를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를 보면은 현재 미래가 눈에 보이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된 겁니다. 지금이 2016년도 이제 2월 달이니까요. 2014년도 여러분들 10월 달에요. 다우기술이라는 주식 있죠. 다우기술의 PBR이에요. 0.45배였습니다. PBR이. 한때는 PBR이 얼마까지 내려간 적도 있냐면요. 0.39까지도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자, 다우기술이 2014년도 10월 달에 PBR이 0.45배 내려왔을 때 그때 당시 주가가 9,99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15년 7월달 불과 10개월 뒤에는 PBR이 1.58배까지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는 얼마까지 상승을 했냐면요. 무려 35,05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대략 한 300% 이상 상승이 나왔죠. 지금 자리에서도요. 현재 PBR이 1.21배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PBR이 0.4배나 0.3배나 0.5배나 0.6배나 0.7배나 0.8배나 0.9배에도 매수 안 하신 분들이 1.5배나 1.2배에서는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지금 PBR 자체가 1.5배 경기 민감주임에서 1.5배 그 다음 1.8배, 1.9배, 2배, 2.1배, 2.3배 나가는 주식은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한전 KPS 같은 주식들은요. 한전 KPS 같은 주식은 경기 민감주이면서도 주가가 지금 그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PBR이요. 4.7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주식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걸 잘 잡아냅니다. 이걸 잘 잡아내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전력이라는 주식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야인 시대를 통해서 2년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한국전력의 주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주식이라고 저는 2년 전부터 이야기해드렸습니다. 2년 전부터요. 그때 당시에 한국전력이 주가가 2014년도 3월 달에 PBR이 0.43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가 36,000원이었습니다. 요 기준은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요 기준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2016년도 2월달 지금 현재 한국전력의 PBR이 얼마냐면 0.73배입니다. 종가가 얼마냐?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가 66,600원입니다. 거의 배 이상이 상승했죠. 그러면 오늘 한국전력이 조정을 받았으나 현재 한국전력의 PBR이 0.7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전력이 상장한 이래로 1989년도에 한국전력이 코스피에 상장이 됐죠. 상장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상 신고가를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PBR 자체가 0.73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계속해서 더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유화 주가 보시면 아마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겁니다. 대한유화의 2014년도 3월 달에 PBR이요 0.5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주가가 7만 원이었습니다. 7만 원. 그런데 2016년도 자 이제 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현재 대한유화의 PBR이 1.36배입니다. 주가는 22만 7천 원입니다. 대략 여러분들 거기가요. 주가가 7만 원짜리 주가가 22만 7천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 대한유화를 매매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PBR이 1.36배이기 때문에 상승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왜 0.5배 때는 매수 안 하셨죠? 왜 0.61 때는 매수 안 하셨죠? 왜 0.7 매수 안 하고 0.8, 0.9 이때는 매수 안 하고 있다가 왜 지금 PBR 자체가 1.36배가 넘어가는 주식을 배팅하는 거죠? 제가 가도의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PBR이 0.3배, 0.4배, 0.5배짜리 주식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시가총액, 코스피의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되는 주식 중에서 PBR이 1배 미만에 있는 주식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그런 주식을 매수 안 하시고 지금 자리에서 PBR이 30배짜리, 40배짜리, 50배짜리 엄청나게 비싼 주식을 배팅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계좌가 플러스가 되지 못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가치주를 기준을 제가 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실적이 저점을 회복한 종목군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PBR이 1배 미만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적 저점이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턴어라운드로 돌아서는 주식입니다. 턴어라운드. 그 다음은 현재 주가가 자산 가치를 밑도는 기업들 많습니다. 그 다음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 이게서 요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인기가 좋은 사람들은요,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더라도요,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사람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해야만이 주가가 반등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현재 주가가 2008년 수준 이하로 지금 와 있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선정하시면 거의가 백발백중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 자, 제가 12개 종목을 한번 공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선한 종목군들입니다. 자, 첫 번째 포스코. 포스코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7조입니다. 현재 PBR이 지금 0.38배입니다. 눈 감고 매수입니다. 포스코 주가는 주가가 빠지면 그냥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요. 그냥 풀배팅 치시면 됩니다. 답 나옵니다. 오늘 당장 사서 오늘 당장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가져가면 백발백중 성공할 수 있는 종목이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눈 감고 배팅 치는 종목입니다. 절대 손해를 안 봅니다. 그만큼 기업에 대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배팅을 못하지만 기업에 대한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주식은요, 풀배팅 쳐버립니다. 한국가스공사, PBR이 지금 0.35배입니다. 눈 감고 매수입니다. 우리은행, 지금 PBR, 지금, 금융주가 남들은 다 안 좋다고 하잖아요. 남들은 안 된다고 할 때가 그때가 절호의 매수 기회라는 점을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은행 0.33, 0.3에 놓이는 주식은 조정시 매수 관점. 자, 보겠습니다. 4위. 현대중공업. 현재 PBR 0.43. 자, 화나. 지주회사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나 0.54. 눈 감고 매수. LS 0.48. 눈 감고 매수. 제가 눈 감고 매수하라는 것은 조정 들어오면 그냥 배팅하면 돈 버는 주식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위 SK네트워크스 0.58입니다. 자, 현대차 주가 지금 최근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0.69입니다. 한국타이어월드 0.76입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이게 나와 있는 KT 0.69입니다. 그 다음 SK이노베이션 주가 많이 올랐죠. SK이노베이션 주가는요, 지금 52주 신고가가 나왔으나 지금도 0.90에 놓여 있습니다. 한 1.2배나 1.3배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도 SK이노베이션은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서도 지금도 1배 미만에 있는 주식입니다. LG전자 0.98입니다. LG전자도 한 1.3배 정도, 1.4배 정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전에 LG전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못 가지만 LG전자 주가는 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전에 LG전자가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만들어내고 TV 만들어내고 냉장고 만들어내고 에어컨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니에요. LG전자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스마트카입니다.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LG그룹이 변신하고 있다, 변모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그룹은 아직 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지금 변화를 못하고 있어. 삼성그룹은요, 자회사를 매각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LG전자는 이미 5년 전부터 이 스마트카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12개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서 빠진 업종이 있습니다. 빠진 업종이 건설업종입니다. GS건설 0.58, 현대건설 0.78, 건설주들도 주가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정권업종들, 정권업종을 보시면 삼성증권 이런 거, 대우증권 이런 거 보시면요, PBR 자체가 0.6배, 0.7배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 매수 안 하고 언제 매수하시려고요? 지금 PBR이 0.3배, 0.4배, 0.5배, 0.6배짜리가 수두룩한데 그런 주식을 매수 안 하고 나중에 1배가 넘어가시려면 매수하시려고요? 그런 주식을 배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2부는 우리 전정현 소장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이번 주 시장을 한번 예상을 해보고 전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목차 한번 보시죠, 목차. 네, 이번 주 일정 좀 보고요. 호재 요인이 있겠고, 항상 악재 요인은 도사리고 있죠. 네, 이 부분하고 주목할 요인, 전망, 이런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캘린더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잘 아시죠? 양회, 중국 양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양회가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개되고요. 그리고 제조업 PMI나 ISM 제조업 지수, 구체적인 미국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정도 보시고요. 자, 그리고 조금 그 화면을 크게 해볼까요? 네. 그리고 2월 실업률이 4일날 나오죠. 네. 자, 물가 지표는 이제 올라서 나왔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가 또 중요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4일날 미국 실업률 요 정도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좀 체킹을 하실 요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요, 예, 항상 계속 치고 가는 것은 아니고 파도를 타죠. 파도를 탑니다. 그러한 파도는 이번 주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데,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네. 자, 그 중에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변수가 될까요? 1단계적으로 미국의 지수,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S&P 지수입니다. S&P 지수, 왼쪽이 일간이고요. 네, 오른쪽이 주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볼 때 꺾였죠. 네, 꺾였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아니지만 강세는 꺾여 있는 상태에서 일봉이 쌍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주봉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주봉상으로 볼 때는 여력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걸릴 수 있는 지점이죠. 네, 걸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일봉상으로 타치를 하고 있고 주봉상으로 걸릴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보면은 그냥 무조건 우리가 베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요철을 좀 볼 수 있는 시기가 이번 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지난주에 수급 주체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근데 사실 유감스럽게도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여기 그 파란 막대하고 회색 막대가 이제 외인 기관 아닙니까? 많이 들어왔었죠?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외인 순매수나 기관 순매수. 기관은 매도 나오고요. 개인 순매도 나오고 외인 정도만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지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는 수급의 어떤 주체가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두 번째 변수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G20 정상회의가 열렸었지만 구체적인 재료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립 서비스만 나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거는 22 통화정책회의 때 나오죠. 그게 언제입니까? 3월 10일입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스포저 부분을 좀 봐야 돼. 자, 다음 페이지에서 이탈리아 익스포저 유럽 은행들이 안고 있는 부분은 이제 프랑스가 제일 많고요. 요런 부담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뭔가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따 후반부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미완성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실 뭐 환율 많이 원달러 환율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원화가 저평가됐다고 한다면 수출주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화만 저평가된 것은 아니다. 해외 쪽에 다른 외화들도 저평가됐죠. 네, 위안화 같은 경우도 저평가돼서 위안화 환율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환율을 보아 주셔서는 안 되고 상대적인 환율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걸로 볼 때는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서 한번 보세요. 일평균 수출이 까만 선보다 이 일평균 수출 같은 게 빨간 선이죠. 빨간 선. 일평균 수출이 냉정하게 보면은 떨어져요. 환율이 올라가는데 왜 수출이 떨어집니까? 물론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가 원인이 되고도 있지만 원달러 환율 자체가 올라왔지만 다른 나라의 환율도 올라왔다는 사실이죠. 상대적인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선 미진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이 되죠? 다음 페이지에서. 그렇죠? 한국 원화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실질 실효 환율 면에서 밑에 까만 선이 원달러 환율이지만 이 빨간 선이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환율이 아직까지는 우리 원화가 환율이 올라왔지만 고평가돼 있다는 측면들을 다른 나라 통화와 같이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평균 수출이 제대로 안 나오고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주가 무조건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네,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미국 고용 여건이라고 그랬죠. 자, 고용 여건은 실업률은 상당히 떨어져서 안정이 돼 있어요. 이번 4일 날 고용 지표를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문제는 없어요. 이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 물가 지표가 문제잖아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PCE 지수가 어때요?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2%에 근접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3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그렇죠? 네. 고용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원하는 수준에 오면은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뭐예요? 중국 양해도 변수가 되죠. 자, 양해는 정협하고 전인민 대회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갖고 와 봤던 부분이고요. 그럼 양회 전, 양회 기간, 양회 후에 주가 움직임이 상해 지수 어땠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죠. 자, 양회 전 1개월에 오른 적이 많았죠. 중국 지수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지난 주말에 처졌죠. 양해 기간이 다가오고 양해 기간 중에는 내려요. 흔듭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양해 기간 지난 다음에 어떨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됩니다. 자, 되게 오르는 날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해 기간에 근접하는 게 내일 모레부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코스피는 어땠을까요?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우리가 확인해야죠. 2009년, 10년, 11년에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전인대 후에는 괜찮았습니다. 전에도 그다지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어땠습니까? 최근의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죠. 2012년 네모난 데가 양의 기간이고 전후입니다. 전에 좋았고 후에 괜찮아요. 13년 전에 좋았고 기간 중에는 혼조입니다. 나중에 조금 내렸죠.
다음 페이지 14년, 15년 확인해 볼게요. 양회 기간 때 조정이죠. 15년 양회 기간 때 조정이죠. 전에 괜찮았죠. 전에 괜찮았죠. 후에 괜찮았습니다. 대개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번 주 중반부터 양회가 시작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지준율 인하건이 오늘 장 마감하고 나왔죠. 그게 플러스 요인은 잠시 될 겁니다. 네, 그러나 근간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글로벌 주요 회의 일정이 많이 있죠. 다음 페이지죠. 네,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양회는 제가 말씀드렸고 22 통화정책회의 여기서 뭘 확인하시면 되냐면 요건 이번 주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 부실 채권을 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포함되느냐 여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게 포인트죠. 그게 포인트고요. FOMC는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이 부분을 체킹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론은 뭐냐?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출렁일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무조건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흔드는 구간이 양회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거 생각하셔야 되겠고 FOMC나 BOJ나 ECB 통화정책회의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서는 제가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뭘 주목해야 된다는 것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원엔 환율이요. 무조건 엔화가 강세돼서 우리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엔화가 강세될 땐 우리 주가 지수도 처져요.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적당히 엔화가 강세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고요. 부실 채권 매입 여부를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이번 주에 투자 그 패턴을 너무 급하게 가져가지 마시고 한 템포 좀 늦춰가면서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예, 잠깐 쉬었다가요. 예,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